SE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락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퓨즈 입사하기 전에는 세일즈 엔진 SE라고 하면은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서버 만지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SE가 세일즈 엔지니어 바뀌어가지고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퓨즈 프로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모바일 앱 프로토타이핑 및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퓨즈 프로 제품에 대해서 막 이게 어떻다 그렇게 소개를 한다기보다는요, 앱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서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기획자와 디자이너, 앱 개발자, 이제 그 이외에도 퍼블리셔도 계시고 QA 테스터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많은 분들과 같이 어떻게 조화롭게 앱을 개발할 때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퓨즈 프로라는 제품이 어떤 걸 고민하고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중간 데모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퓨즈라는 회사를 소개 드리면요.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퓨즈라는 회사가 출발한 건 사실은 원래는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된 툴을 만들던 회사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퓨즈라는 회사의 창립 멤버들은 그 노르웨이 암 쪽에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암이 이제 영국의 암 회사에 인수가 돼가지고 그렇고요. 원래는 그래서 퓨즈에서 회사에서 메인으로 개발하던 사람들은 암 칩에서 관련된, 모바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장비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다 암이라는 CPU 계열을 쓰고 있고요. 인텔의 CPU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GPU와 관련돼 가지고서 하드웨어를 실제로 그래픽 프로세서 부분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라는 칩셋을 해가지고서 계속 쭉 제작을 원래 했던, 설계도 하고 그 칩셋을 실제 개발했던 사람들이고요. 그걸로 해가지고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영국 암이 있는데, 암이 원래 CPU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하고 계속 경쟁을 하다가 모바일에서 GPU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그때 AMD 해서 뜨고 하니까 이제 암에서 GPU 시장도 잡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서 고민을 하다가 노르웨이에 있는 트노하임 쪽에 설계된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서, 빨락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서 암 노르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말리라는 칩셋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 칩셋은 지금 모바일 이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3분의 1가량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쨌든 GPU 시장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요즘에 GPU 시장 하면 딥러닝 해가지고 채굴한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시장인데요. 모바일에서도 아무튼 GPU에 대한 이런 흐름은 계속 있고요. 거기서 현재 이 말리라는 칩은 현재 100억 개 이상의 기기에서 그 삼성이면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던 핵심 엔지니어하고 이런 몇 분들이 나와가지고서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픽과 관련돼 가지고 가속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서 엔진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퓨즈라는 회사를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웨이가 아닌 그 유니티 쪽에서 있는 이제 파운드 쪽에서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그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모바일 쪽과 관련해 가지고 GPU를 써서 가속 엔진을 계속 하게 되면은 유니티와 제품이 겹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유니티가 이제 엔진을 개발하기 때문에 GPU 가속을 해서 하더라도 겹치니까 너네가 그러면 그거와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하면은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앱과 관련돼 가지고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쪽에서 너희 기술을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회사에 갑자기 이제 어떤 운명을 바꾸는 모바일 앱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로 영향을 옮겼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크로스 플랫폼 개발하면 사실 지금 퓨즈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마린, 리액트 네이티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과 차별화되는 회사의 기술력에서 가장 큰 기술력은 이 GPU를 활용해서 가속을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항상 앱 개발에서 고민을 보면은 기획자분 계시고 디자이너분 계시고 개발자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앱 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가치를 만들 수 없을까. 기술을 가지고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술을 어떻게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퓨즈라는 이제 제품이 나왔고요. 이 제품은 약간 이 슬라이드는 약간 홍보성이긴 한데, 작년에는 이제 여러 개, 10개의 핫한 디자인 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퓨즈라는 툴 해가지고 하면 뭐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툴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가 맞고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작년에 포브스에는 디자인 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개발 툴인데 왜 디자인 툴로 선정됐을까가 이제 약간의 뭔가 이제 정체성이 뭔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설명을 쭉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발자를 위한 아니면 디자이너 및 개발자를 위한 UX 툴 모음이라 해가지고서요 어떤 도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해가지고서 이걸 개발자만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포브스나 여러 가지 시장에서 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게 이제 저희도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퓨즈라는 제품을 그냥 개발 툴이다, 크로스 플랫폼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퓨즈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가 저희 한국지사에서 담고 있는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퓨즈 원자 플랫폼 자체를 얘기 드리면요. 플랫폼을 보면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플랫폼을 OS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플랫폼 하면 무슨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장이 되고 그 위에서 우리가 뭘 만들던지 해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퓨즈 플랫폼 자체적인 여러 가지 특징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 해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즉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고민하지 말고 한 번에 코딩만 하면은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자 라는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 지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뷰어도 실시간 디자인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할 때도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한때 아이폰으로 2년 정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때 앱을 개발해서 디자이너분하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바꿔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금방 안 되니까 다음에 회의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여주고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할 때 뭔가를 하나하나 바꿀 때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디자이너 분께 보여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컴파일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서 자리에 가서 다시 컴파일하는 상황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코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코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코드를 디자이너 분께 보여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이고 디자이너 분의 입장에 전혀 알 수 없는 언어겠죠. 거기서 뭔가 보여주다 보면은 디자이너분이 뭔가 회의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XML 마크업해서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마크업 언어로 해서 UI, UX를 다 표현하고요. 거기서 컬러 값이나 그런 거 간단하게 바꾸면은 바로 라이브 프리뷰도 해가지고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플랫폼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 컴파일러 개발 시간 단축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라이브 프리뷰 할 때 실시간 디자인에서 우리가 컬러 값이나 뭔가 스트링 같은 거 문자 한두 줄 하나 오타가 하나 가지고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도요.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프리뷰 모드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볼 때는 그냥 텍스트만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툴에서 이것저것 바꿔주면은 바로 그냥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특히 내비게이션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기존에 우리가 개발 입장에서 애니메이션 구현하려고 하면은 함수를 써가지고 시작을 여기서 하고 이 타임라인 일로 가면 이만큼 또 뭘로 바꾸고 하는데요. 플래시나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 플래시에서 그런 앱을 개발하는 거 보면요. 애니메이션 개발할 때 밑에 타임라인에서 클릭하면 쭉쭉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은 디자이너분하고 같이 애니메이션 개발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XML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미 개발이 돼서 쉽게 애니메이션 쓸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툴에서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차후 버전 한 두세 달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 있어가지고서 툴에서 직접 디자이너 분께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걸로도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코딩의 관점에서 보면요. 절차적 언어라고 해가지고 한 줄, 두 줄, if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코딩을 쭉 쓸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이 부분이 설계를 잘 하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미를 담는 거는 한 두 문장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 뭐 너는 뭐 이제 내일부터 뭘 해라 그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다 나눠 가지고서 만약에 코드로 한다면은 if 뭐 이제 day가 뭐 이제 내일 뭐 2017년 뭐뭐뭐뭐일 때라고 해가지고 코드를 쭉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ML 부분을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개발하는 부분이 최대한 XML로 디자인을 다 담자. 더 이상 코드로 해서 디자인을 옮길 수, 물론 코드로서 디자인을 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 마크업원으로 다 담게 되고 그 부분을 툴에서 지원하기만 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코드 해가지고서 고민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 그럼 뭐 개발자가 일이 없어지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어떤 앱의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높이자. 사실은 개발할 때 제가 봤을 때도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디자인을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비즈니스, 안정적인 비즈니스 로직, 서버와 통신할 때 앱이 죽는 부분을 안정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요, 앱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자 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요, 그러니까 퓨즈에서 담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 담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의 철학은 이제 개발로 봤을 때 오브젝티브 C, 자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 다 로직을 개발하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웹에서 이것저것 개발하셨던 웹 개발자분들도 쉽게 앱 개발로 같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퓨즈 플랫폼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지금 노르웨이에 가셔가지고서 이런 철학을 한국에서 실제로 3, 4개월 동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시고요. 거기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한국에선 꼭 필요하다. 이거 안 해주면은 영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 거의 배수진을 치시고서 지금 노르웨이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이 그림도 사실 노르웨이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디자이너 한 명과 개발자 한 명이 서로 싸우는 부분인데요. 디자인하는 관점에서는 뭐 바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바퀴 안에 있는 뭐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요. 이건 시각이 달라서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정확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부분에서 디자이너가 할 부분, 개발자가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해지면 더 좋고요. 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의 관점이 달라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뭐 퓨즈라는 게 나온다고 해도 아예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분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그 가이드 작업. 저는 사실 프로젝트 회사에서 처음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디자이너 분께서 가이드 작업을 이렇게 상세적으로 하시나 해가지고서요. 뭐 파일을 주는데 파일을 열어보면은 무조건 돋보기에서 확대를 해야 되고요. 확대한 다음에 보면은 뭐 여기가 사이즈가 30이고 40이고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때로는 개발자 입장에서 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인 버튼을 여기 놓는데 결국은 가운데 정렬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앱은 이 버튼은 가로에서 40포인트만큼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 40포인트만큼 떨어져 있다. 그 부분을 가이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개발자에 볼 때는 그냥 가운데 정렬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필요 없는 작업이 그렇게 가이드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프로세스를 잘 구축한다면은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에서 그런데요. 뭔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으면은 이거 언제 기다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렌더링이 돼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UX에 강한 앱 개발. 디자인을 할 때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버튼을 처음에 이제 초보 디자이너 분하고 했을 때 어떤 고민이냐면요. 앱을 디자인해서 줘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막상 개발할 때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눌렸을 때는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이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물어보면은 그 부분은 맞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답은 오는데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UX와 같이 디자인하면서
바로 XML로 문서가 퓨즈 스튜디오라는 그 문서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를 전체적인 팀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퓨즈라는 제품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예, 개발자를 만나면은 개발자분께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퓨즈라는 제품은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기획자분이 서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부분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개발로 보면은 개발 자체가 줄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니까요. 예, 기존에 작업했던 부분은. 그래서 퓨즈에서 뒤에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 기존 코드 다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팀워크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정확한 앱 개발 업무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 원활한 업무 연결이 필요하고, 이런 비즈니스 로직 최적화된 앱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로 해서 퓨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 벡터 기반의 구현이에요. 예, 이게 왼쪽은 레스터 이미지고 오른쪽 벡터 이미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예, 현재 아이콘이 있으면 이게 1.5배 커진다 라고 이걸 구현할 때는요, 예, 만약에 PNG 파일이 있다고 하면 PNG 파일 그림이 있고 그림을 1.5배 확대하면은 이렇게 깨지겠죠. 근데 그 버튼을 만들 때 퓨즈에서 선언하는 사각형이라는 걸 그리고 거기서 글씨를 넣고 이걸 1.5배 확대한다고 하면요, 모든 거는 다 벡터 기반으로 다 움직여서 내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량이 많겠죠. 그쵸? 만약 이거는 부분만한데 레스터 이미지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이미지는 어쨌든 고정되어 있고 이 이미지 자체를 1.5배 확대 쭉 하면 되는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예, 선을 이렇게 그린 사각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1.5배 확대하다 보면 뭐 실수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부분을 퓨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GPU 가속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기존에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 다른 플랫폼들 보면요, GPU 가속을 쓰는 게 아니라 CPU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GPU를 써가지고서요, 왼쪽과 같은 벡터 연산이 있을 때 이런 플로팅 연산은 다 GPU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GPU가 별로 안 좋지 않느냐? 물론 예, 데스크탑에 비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왼쪽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은요, 예, 그래픽카드에 충분히 스마트폰에 맡겨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래픽카드는 그동안 동영상 재생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 게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렌더링 했을 때 거기에서 한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본적인 앱에서 실행할 때, 예, 뭐 버튼 클릭하면 1.5배 커지고 뭐 색깔 뭐 자연스럽게 바꾸고 하는 부분을요, 다 GPU 가속에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앱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노르웨이 본사 쪽에서 있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그 스마트폰의 그 말리라는 칩을 설계를 실제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저도 잘 모르는, 예, 하드웨어 가속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가속을 어떻게든 높여가지고서요, 퓨즈라는 제품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앱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퓨즈에서 갖고 있는 롱텀 목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XML 마크업으로 해서 UI, UX를 작성하고 로직을 자바스크립트 하면요, 내부적으로는 다 그걸 C++ 코드로 다 변환을 시킵니다. 다 변환을 시켜서 GPU에서 가속을 쓸 수 있도록 변환을 다 시켜요. 그걸 통해서 실제 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퓨즈에서 갖고 있는 목표가 이제 VR 앱이라든가 요즘 뭐 증강현실 AR 이런 앱들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앱을 만들 때 퓨즈를 사용하면은 빠른 속도로 빠른 성능을 보장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서 지금 차기 버전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사실은 여기 있는 특징은 제가 자세히 얘기는 굳이 안 하고자 하는 게, 왜냐면은 작년 데뷔에서 보면은 여기 퓨즈와 관련해 가지고서 자바스크립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퓨즈 CEO께서 오셔가지고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 수많은 앱들이요. 로직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화면에 있는 코드를 먼저 화면과 관련된 코드를 해석하고요. 비즈니스 로직을 다 처리한 다음에 화면에 가져다 줘요. 근데 이 부분에서 퓨즈에서는 고민하는 게 어떤 고민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TV에서 보면은 뭐 4K TV 나온다고 하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4K나 이런 TV에서 규약을 보면은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지원하느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거기서 보면은 기존에는 HD TV만 하더라도요. 초당 30프레임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규약이 있고요. 근데 4K가 나오면서요. 4K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약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초당 60프레임을 지원해야 4K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영상에서 얘기할 때 스포츠라든가 그렇게 빠른 어떤 인터랙션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마라톤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순간순간 체크하고 그런 거는 반드시 60프레임으로 초당 60프레임으로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퓨즈에서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두 번째 목표는요. 이 UI 스레드하고 자바스크립트 로직과 관련된 스레드를 분리해 가지고서요. UI 스레드는 적어도 초당 30번은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장사항은 60번, 초당 60번은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서요. 어떤 로직이 있을 때 로직은 별도로 처리하고 이 스레드는 계속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대기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실제 내부적으로 이 논리적인 처리가 조금 느리라고 하더라도 화면에서 보일 때는 굉장히 빠른 인터랙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앱이 실제로 우리가 빠르고 느리고는요. 앱 내부적으로 느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서 봤을 때 빠르게 보이면은 그게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부분에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UI와 자바스크립트를 스레드로 별도로 분리하고요. 여기서 통신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정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UI는 UI 별도로 가고 자바스크립트 별도로 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텍스트 입력받는 로그인에서 뭐 아이디 입력받는 부분이 있다. 그럼 아이디를 입력받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스레드랑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따로 이제 몇 부분 통신되는 부분은 요거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선언을 해주면은 각자 두 개의 성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기술적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이제 우노라고 해가지고서 스크립트가 있는데 퓨즈는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요. 지금 퓨즈는 윈도우 플랫폼과 맥 플랫폼 두 개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지원하면서 빠른 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부적으로 UI 화면단은 .NET 프레임워크로 다 구현을 되어 있습니다. 퓨즈 스튜디오도 실제로는 .NET 프레임워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ET 프레임워크 지원하는데요. 이 .NET 프레임워크가 윈도우용밖에 없어요. 리눅스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노라고 해가지고서요. 오픈소스로 해서 리눅스와 맥에서도 지원 가능한 .NET 프레임워크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그 프레임워크를 써서 굉장히 빠르게 굴러가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제로 근데 아직은 우리가 퓨즈로 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앱을 개발할 때 기존의 뭐 오브젝티브 C 뭐 아니면은 스위프트, 자바, iOS와 안드로이드 쪽으로 개발됐던 그런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불러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블루투스 통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하드웨어 명세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루투스였나 BL이었나 그쪽에서 보면요. iOS에서는 그 맥 주소라고 해가지고서 블루투스의 고유 장치의 주소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크로스 플랫폼을 둘 다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려면 본사에서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필요하면은 ISO용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요. C샵으로 매우 유사한 문법으로 왜냐하면은 C샵을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요. 그 크로스 플랫폼에서 GPU 가속이라든가 몇 가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일부는 퓨즈에 맞도 약간 수정해서 C샵과 거의 유사합니다. 90% 정도 유사하고요. 요걸로 해서 기존 코드를 다 불러와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퓨즈의 장점이 있는 GPU 가속의 UI나 UX를 다 쓰면서 이 부분을 다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퓨즈에서 개발하게 되면은 똑같은 앱을 개발하더라도 안드로이드 OS 지원, iOS 다 지원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뷰 모드라든가 이런 앱을 보면요, .NET 앱으로 해서 다 컴파일이 되고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윈도우 10 이상에서 보면 뭐 유니버셜 앱이라고 해서 UWP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이제 이걸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PC 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본사에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 및 라이브 로딩을 실시간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퓨즈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랑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 로드맵으로는 이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조금 더 친숙한 툴로 바꿔가지고서 디자이너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앱이 현재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앱이 지금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 텍스트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요, 텍스트를 여기서 라이브로 바로 클릭해 가지고서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을 했던 이런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앱의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페이지셋 스플래시, 이 부분에서 지금 네이버로 글씨가 바뀌게 되고요. 코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헬로 이런 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저장을 하고 돌아가면은 다 자연스럽게 바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앱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GPU 가속이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동영상이 있고요. 동영상에 지금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서 블러 값을 지금 1D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 그럼 동영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0으로 한다면요, 바로 동영상이 블러 처리가 확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기존 앱에서도 안드로이드나 iOS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을 블러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래픽 처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태그, 내부적으로는 다 태그로 선언해가지고 비디오가는 태그로 해서 담고 블러 처리도 태그로 해서 선언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다 GPU 가속에 맡겨가지고서요, 그냥 처리하면 내부적으로 그 GPU 가속을 써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퓨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뭐 컬러 값 바꾸고 뭐 여기 뭐 요소 추가하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다시 컴파일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디자인을 할 때 여기 디자인을 여기 때 이제 하나씩 옮겨요. 이 결과를 가지고서요, 바로 회의에 들어가서 개발자분하고 이거 색깔을 뭐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든가, 아니면은 이 코드에 대해서 XML 코드를 개발자분들이 보시고서 이제 개발 가능한 걸로 조금씩 컨버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디자인 원래 기획했던 요소와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체크하면서 바로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 바로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큰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컴파일하고 라이브 프리뷰를 해서 리로딩을 해서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것들은 퓨즈 프로페셔널로 몇 가지 담고자 했는데요. 그 네 번째 기술로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티그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인티그레이션은요, 현재 다른 앱에서는 다른 환경에서 존재하지 않는데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크로스 플랫폼 개발 환경들이 자신의 개발 환경을 다 옮겨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마딘이라든가 리액트 네이티브인가 퓨즈도 마찬가지고요. 결정을 지으면은 기존에 이제 앱을 열심히 개발했던 코드를 더 이상 못 쓰지 않나? 왜냐면은 그 앱에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퓨즈나 뭐 리액트 네이티브나 자마딘으로.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앱이 있는데 하나의 화면을 한 뷰를 메뉴를 하나 추가해서 그 메뉴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이제 뭐 기존의 iOS의 뭐 오브젝티브-C나 스위프트, 안드로이드 자바로 개발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퓨즈 같은 경우는 퓨즈로 그 한 화면을 개발해 가지고 기존 앱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인티그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퓨즈 스튜디오는 지금 보셨던 여기 있는 스튜디오에 대한 화면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예, 홍보성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여기 있는 패널이 그려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향후에는 이 드래그 앤 드롭을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고 싶거든요. 여기가 캔버스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는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쪽이 아닌, 그쵸? 근데 이 부분으로 했을 때 드래그 앤 드롭을 어떻게 해서 했을 때 이 XML 구조에서 뭐가 위에 있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지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큰 화두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앱을 디자인하면은 뭐 텍스트라든가 이런 거 다 추가해가지고서 드래그 앤 드롭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퓨전 스튜디오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앱을 인터랙티브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퓨전 스튜디오는 향후에는 그래서 이 퓨전 스튜디오를 올려놓고서 UI, UX 기본적인 거 다 확인하고 버튼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다 여기서 정리하면은 개발자분하고 이제 이게 개발을 할 때 XML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분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바꾼 다음에 역시 디자인했던 의도와 흐트러지는지 흐트러지지 않는지 같이 체크하고 그 이후에 개발자분이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추가하는 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제가 여기서도 아이폰, 안드로이드 있는데요. 여러 개의 장비를 여기에 다 USB로 연결한다거나 같은 와이파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장비에서 한 번에 다 바뀌는 걸 라이브 프리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여러 해상도에서 화면이 사이즈가 바뀌거나 어떤 장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여기서 변경하면은 변경한 내용이 다 변경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퓨전 스튜디오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스케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임포트하는 기능도 지원해가지고서요. 스케치에서 임포트하면 바로 화면이 나와가지고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열심히 그냥 현재는 뭔가 약간 명령어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바로 UI, UX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본사에서 수정해서 차기 제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코딩 변화하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엑스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티그레이션에서요. 이 부분이 얘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기존에 개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퓨즈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퓨즈에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 소스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코드를 보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널에다가 버튼이 있고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준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을 구현한 거냐면은 버튼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버튼이 슬라이딩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요. 삭제를 하면은 버튼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바운싱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개발로 해서 하려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퓨즈에서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이 그냥 XML로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상대좌표에서 체인지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하나의 화면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 앱에서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퓨즈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앱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기존 앱에서는요 지금 이게 엑스코드라는 그런 화면인데요. 거기서 라이브러리로 이걸 불러와 가지고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퓨즈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화면을요 기존의 iOS, 안드로이드 앱으로 불러와 가지고서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 앱을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오브젝티브-C, 뭐 스위프트, 자바 언어로 해서 디자인을 또 가이드해서 쭉 입히는 게 아니라 퓨즈로 해서 디자인이 잘 된 기능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목표로 삼는 부분은 증권사나 이런 데 보면은 차트 같은 거 해가지고서 쭉 나오는데 이 차트가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차트를 보면은 뭐 클릭하면은 그냥 정적으로 나오고 뭐 새로 고침하면은 그냥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퓨즈로 구현해가지고서 인티그레이션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을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은행 앱에서 뭐 가상 키보드 같은 것도 키보드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뭔가 되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으로 보고서 열심히 또 증권사 이렇게 만나고 미팅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세 번째 프리미엄 컴포넌트는요. 어쨌든 크로스 플랫폼에 항상 약점이 되는 부분이요.
이렇게 미리 잘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사용을 빨리빨리 해서 앱을 만드는 게 크로스 플랫폼에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크로스 플랫폼에서 새로 툴이 나오게 되면요, 이 문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XML이나 그렇게 쭉 있다고 하더라도 예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베스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특정 계약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서요, 커스터마이징을 이쁘게 해서 이런 앱을 다양한 예제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거 클릭하면은 기본적인 예제긴 한데 이렇게 뭔가 이미 디자인이 다 돼가지고서 이걸 받아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앱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아까 보셨던 이 앱과 거의 흡사하죠. 그쵸? 흡사하긴 하지만은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이너 분께서 이걸 보시고서 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서 뒤에 동영상 바꾸고 글씨 바꾸고 제가 다시 재로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컨버팅해서 하는데요, 실제로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는데 한두 시간? 얼마 걸리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동영상이 다음과 같이 쭉 재생되도록 해서 이 앱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건설사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하면요, 건설사 분들께서 아, 이게 이제 제2롯데타워 이거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샘플 앱으로 해서 이런 이제 몇 가지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가지고서 이 결과를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XML 마크업과 자바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뷰에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프리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는 엑스코드 시뮬레이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로 지금 실행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iOS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고요. 아까 헬로우로 바로 바뀐 거고요. 시뮬레이터에서 잘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C++ 코드로 해서 쭉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참고하시라는 부분입니다. C++ 코드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오픈GL이라는 그런 그래픽 가속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PC에서 실행하실 때는 그래픽 카드가 오픈GL 2.1 이상 지원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이 그래픽 카드는 참고적으로 5년 전에 나온 그래픽 카드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오픈GL ES라고 해가지고서 그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그 기술을 역시 4년 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에서 지금 GPU 가속을 지원해가지고 일부 스마트폰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호환성을 보고서 그렇게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프리미엄 컴포넌트가 있어가지고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열심히 개선을 해가지고서 다 프리미엄에서 유료로 구매하시는 고객께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퓨즈에서 생각하는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앱 개발과 관련돼서 더 이상 계속 빠른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시장은요. 근데 이 부분이 네이버 같은 개발사라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카카오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는요, 앱을 그래도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서 요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앱을 제작하면서 디자인을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퓨즈에서는요,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GPU 가속, 그리고 UI와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한다는 이제 그런 기술, 내부적으로 스레드 관리 기술, 그리고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라이브로 뭐 프리뷰에서 리로딩 되는 그런 기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기술은 인티그레이션에서 기존 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iOS와 안드로이드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기적인 로드맵은 그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확대시켜 가지고 뭐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그런 쪽에다가 여기 퓨즈에서 개발된 걸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서 그쪽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퓨즈 사용자들이 참여하고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요소고요.
그 기술적인 걸 가지고서 저희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가치를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분들과 같이 해가지고서 앱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예, 사실 예를 들면은 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UI나 UX 같은 부분이 앱 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고객들이 있을 때 고객들마다 뭐 타이틀만 살짝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소스 다 관리하고 가져가고 관리하는 부분이 또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퓨즈라는 제품으로 해서 이제 잘 할 수 있을까가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했던 부분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서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부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시간을 하고자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고자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저희가 4시간 정도 길게 교육을 여기 계시는 유용한 차장님과 같이 교육을 할 건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뭐 50분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퓨즈에서 개발을 할 때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와 관련해 가지고서 상대좌표를 고려할 때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하고 패널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서요.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기존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호환해서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퓨즈와 너무 퓨즈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요.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자체 엔진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앱으로 실제로 디플로이 했을 때 그 앱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네.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지금 저번에 저희 여기 앞에 계신 차장님과 같이 측정했을 때는요. 디폴트 사이즈는 한 15, 16메가에서 약간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거 포함해서 그런데 향후에는 그 부분도 줄이려고 최적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앱의 레이아웃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폰이 포트레이트에서 랜드스케이프로 바뀐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경우에 내용도 있는가요? 네,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각 화면마다 이렇게 구성할 텐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않은 멀티 프리뷰 해가지고서요. 2개의 장비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아이폰 5로 하면은 5 장비와 6, 7일 때 장비를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할 때도 역시 가로 모드에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플립 에스펙트 하면 가로 모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역시 태그에서 가로 모드일 때 뭔가 더 하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역시나 UI를 디자인 하더라도요. 크로스 플랫폼의 한계인데 2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안드로이드에 특화된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iOS 특화된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 역시 XML로 해서 다 정의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iOS일 때 안드로이드일 때에서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네. 실제 UI를 구성할 때요. 네. 그 네이티브에 있는 UI 컴포넌트, iOS 같으면 UI 뷰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사용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오픈GL 레이어에다가 렌더링을 다 개별 요소를 렌더링 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퓨즈에서는 최대한 가속을 위해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디폴트에서 앱에 여기 나와 있는 렉탱글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다 그리게 되면 오픈GL 쪽을 쓰게 되고요. 다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I 뷰라든가 그걸 써서 나타나게 해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역시 그 뭐 네이티브 뷰 호스트인가요? 그쵸? 그 XML 태그가 있어요. 그 태그 안에서 담게 되면요. 그거는 네이티브에 있는 컴포넌트를 쓰는 걸로 그렇게 바꿔가지고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오시면 따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